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경의 부장들의 방송 부장 맡고 있는 도부장입니다. 정말 국내 그리고 국외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지정학적 이슈는 이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 지 오랜데요. 그 와중에 국내 확진자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관과 또 다른 부분들이 받쳐주면서 그나마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거기에 따른 전략은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오늘은 테마 부서 모시고 부장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도 노란톡은 늘 열어두고 있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샵 0082번으로 우리 테마부와 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확진자 수 이야기를 제가 좀 했는데 계속해서 두 자릿수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저희 서울경제TV 그리고 서경의 부장들에서도 최근 트렌드를 좀 고려해서 오늘은 멀리 계시는 듯한 우리 이 부장님을 화상으로 좀 연결해 볼까 합니다. 정말 확진자 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체감이 될 만큼 우리 이 부장님 너무 보고 싶지만 화상으로 좀 연결을 해볼 텐데요. 이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도 드디어 화상 회의를 하네요, 부장님. 네,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됐네요. 저희 이 부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은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부장님,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마감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오늘장 브리핑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증시 나름 굉장히 선방하고 괜찮았던 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 이제 아침 방송을 제가 할 때만 해도 미국 선물 지수가 저점을 이제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전저점 구간을 좀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일단 선물이 한 차례 저점을 이제 이탈시켰다가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이게 4시간짜리 캔들인데 아직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점을 갖다가 완전히 깨고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좀 밀려 내려가지 않은 것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위에 상단에 이렇게 이제 빨간색 라인으로 14,150포인트 정도 요 구간에다가 이제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미국 선물이 요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지 못하다면 지그재그로 계속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하락 트렌드가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술적인 반등 이후 다시 재차 저점을 깨면서 밀릴 경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인지해 주시고 시장에 좀 참여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저점을 깨게 되면 그때는 이제 하방이 굉장히 좀 크게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지금 시장 흐름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비슷한 흐름에 놓여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조금 그나마 괜찮은 모습이긴 하지만 똑같이 쌍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점 구간, 그러니까 국내 증시로 이야기를 하자면 2,600포인트를 하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손절 대응을 좀 하는 그런 방향이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종목들마다 좀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요. 만약 자신이 보유한 종목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매수의 기회로 이렇게 삼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는 비중 축소를 하는 방향 아니면 손절을 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국내 증시가 이미 좀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미증시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미국장이 전저점 구간에 놓여 있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을 이렇게 지금 올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저점들을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오늘 또 갭 상승 출발했고요. 이런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20일 이평선 아직 위로 안착을 하지는 못했고 또 고점 역시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선을 그어갖고 수렴 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방향성이 어디로 잡혔는지 아직은 확실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지금 단기적으로 최근에 고점을 만들어줬던 이런 구간들 위로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상승에 대한 기대를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2,850에서 2,900포인트 정도까지는 반등하는 흐름들이 여전히 좀 이어질 가능성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시장이 계속 하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장 다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라고 이야기는 드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앞서 계속 제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때 지금은 하락장, 그러니까 베어마켓입니다. 베어마켓으로 이미 접어드는 거고, 이 베어마켓이 베어마켓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 나오는 그런 구간이고, 언제쯤 이 추세가 전환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반등을 활용을 해서 현금화 비중을 좀 늘려두시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드렸었는데요. 결국 뭐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은 내려가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 잡혀 있는 거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시장이 쉽게 좀 반등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 악재들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뭐 좀 추세 전환을 하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좀 선반영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보면 유럽 증시 흐름도 괜찮았고요.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도 뭐 반등 흐름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슈적인 부분들에서 이제 이야기를 다루겠지만, 러시아가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게 이제 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시장 긍정적으로 좀 오늘 볼만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거래 대금적인 측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거래 대금이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거래 대금을 한 차례 좀 강하게 터지면서 시장에 좀 이 수급이 돌아야지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 추세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2019년도에 보면 이제 굉장히 거래 대금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일평균 거래 대금이 한 5조도 안 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시장이 거래 대금 없이 움직이는, 뭐 지금 또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래 대금 없이 점점 조정을 받을 가능성 열어두시고, 큰 흐름의 시장을 이야기를 드리면 이게 상승 전환해서 신고가를 돌파하고 뭐 이렇게 갈 가능성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당분간 못해도 이 하락 조정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까지의 뭐 사이클들을 봤을 때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고 또 내려가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이어갈 거기 때문에 이 하락장에서의 반등하는 시점, 그리고 그때 상황에 맞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 테마라든지 아니면 섹터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하신다면
수익을 좀 꾸준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장은 이제뿐만이 아니죠. 제가 여름부터 이제 하락장을 계속 말씀드렸었으니까 예전처럼 그냥 괜찮은 기업 실적 좋다고 해서 그냥 가지고 있어서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중을 조금 더 현금화해 놓고 보수적으로 비중을 접근을 하시고 분할 매수를 좀 더 철저히 하시고 시장이 여차해서 아니다 싶을 때는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는 그런 좀 얕게 움직일 수 있는 대응 전략들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혹시나 러시아랑 미국이랑 이제 악수하고 좋아졌다, 화해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지금부터 이제 다시 한번 상승장으로 쫙 갈 거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또 3월에 금리 인상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현금화 전략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길게 대응을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반등 시에는 좀 보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 부장님께서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또 해주셨는데요. 최근 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젠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좀 좋은 점들을 찾아보자면 지금까지 우리 증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시장 자체가 싼 메리트가 있는 데에 더불어서 여러 가지 중국 경기 회복이라든지 이런 점들까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빨간불이 켜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대긴 하지만 어떻게 또 전략을 짜가는지에 따라서 얕게 이용하면 또 수익이 날 수도 있는 장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금화에 대한 이야기는 늘 해주고 계시는데 이게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실행하기라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문자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이주연 혹은 부장님하고 불러주시면 저희 부장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적극적으로 통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집중하면 좋을 만한 섹터와 종목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난 14일 저희 회의를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던 천연가스 탑픽 종목으로 찝어주셨던 종목이 어제도 좀 다른 부장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60%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 종목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장님, GSE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 앞으로 더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GSE 리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GSA가 이제 저희 지난주 월요일 날에 회의할 때, 탑픽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차트 흐름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사권에서는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한 1,650원 정도 하던 게, 상한가 가면서 4,600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고,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되고 거기에 그렇게 이제 주가가 움직인 데에 따른 재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재료들이 소멸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주가도 역시나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GSA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쟁은 당연히 일어나지 않아야겠죠. 그런 바람과 다르게 일단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이런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이 존재를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팬데믹 19가 이제 터졌을 때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테마가 정말 크게 이렇게 확장하면서 거의 한 1년가량 시장을 지배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론 전쟁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지금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팬데믹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런 테마들이 터졌을 때, 테마들이 이제 이런 사회적 이슈가 터졌을 때 거기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테마들 같은 경우는 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전쟁 안 일어나니 어쩌니 이런 얘기들 막 하면서 뭐 사람들에게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곳들도 많았는데, 이게 뭐 전쟁이 지금 뭐 침공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전면전으로 가서 뭐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사태가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시장을 짓누르는 재료는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런 수혜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시세를 좀 크게 분출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때 이제 15일 날이었죠. 이제 저희 회의하고 나서 다음 날 얘기 나온 게 조정이 이제 나오고 다음날 개파락이 크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뭐 러시아군 철수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바로 미국에서 위성에서는 그 어떤 병력도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러시아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쟁을 안 한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인을 하면서 이 전쟁 이슈가 좀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날짜까지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못을 박았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게 전쟁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전쟁을 하는 것처럼 됐다라면 이게 그냥 시원하게 올라갔을 텐데요. 올라갈 듯 말 듯 올라갈 듯 말 듯 하다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전쟁이 확실시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어저께 이제 상한가 갔다가 오늘 시세까지 이렇게 분출하게 됐습니다.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잘 나와주고 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크게 이슈를 받으면서 거래대금, 즉 수급이라고 하죠.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승 흐름들이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거래대금이 한 5천억 정도가 터졌는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낙폭이었다라고 오늘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좀 전에 이제 시황 브리핑 드릴 때 푸틴이 이제 그 외교적인 해결책을 뭐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뭐 준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유럽 증시도 반색하고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미국 선물 지수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게 또 오늘 밤 지나가지고 협상에서 별 소득이 없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시장이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GSE라든지 관련주들이 급등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어저께 오늘 아침이었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GSE 그다음에 미래생명 자원이라든지 이런 전쟁 관련주들의 시세가 오늘 한 차례 더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집중해서 보시고 조정 나올 시에는 매수 관점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락 출발해서 조정 주다가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한 가지 이제 테마주들을 공략하실 때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온 종목들 단기간에 이제 시세가 좀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단기 과열이라든지 경고라든지 시장에서 이렇게 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발동합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거를 이렇게 공시 내용들을 보시면 이 단기 과열이라든지 뭐 단일가 예고 뭐 이런 것들이 붙어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붙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경고가 붙을 경우에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제가 쭉 지켜본 바로는 뭐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시세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못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될 때 2등주로 움직였던 종목들, 3등주로 움직였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바톤 터치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경고가 붙지 않은 그런 종목들, 후발주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신다면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돈바스 지역을 제외하고 이제 모든 영토에 이제 비상사태 선포를 했고, 러시아에서도 18세부터 60세까지인가 징집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뭐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고 일어나면 말이 바뀌는 그런 상황들이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아서 오늘 종가에 샀는데 다음날 갑자기 푸틴과 바이든이 악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약간 테마가 되어버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오늘 뭐 윗꼬리를 길게 단 모습을 보면 내일 정도 짧은 시세 한 차례 종가 대비해서는 뭐 한 3에서 5% 정도 올라가는 시세 정도 주고 쉬어가는 흐름들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두시고요. 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뭐 이런 부분들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제재를 하고 있고, 지금 뭐 핀란드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된 부분 같이 러시아와 진행하려고 했던 것들도 철회하고 있고, 가스를 이제 이렇게 뭐 독일을 통해서 이렇게 유럽으로 공급하는 부분들도 지금 뭐 멈추는 그런 상태로 가는 모습인데, 그래서 서방 국가들이 전방위적으로 러시아를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는 저도 뭐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뭐 설마 군사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이걸 제대로 알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래를 갔다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뭐 종적으로 우리는 해결이 되기를 기대는 해봐야 되겠지만, 관련주들 일단 단기적으로 거래 대금이 워낙 많이 터졌고 이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4일에 말씀을 드렸던 GSE 같은 경우는 어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지만 오늘도 4%대 급등을 해주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전략을 짜가면 좋을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저희 그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속보가 나왔다고 해서 좀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부장님께서 이야기를 또 해주셨지만 지금 현재 7시 지금 47분경에 올라온 속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역에 국가 비상 상태가 선포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관련된 전후는 계속해서 짙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우리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미 선물 지수는 3대 지수가 모두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1%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일 우리 증시에도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돼서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도 이것과 관련된 섹터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이 속보에 대한 우리 이 부장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부장님, 지금 계속해서 우리 장이 마감된 뒤에도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저희 투자자들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의견 여쭐게요. 네, 뭐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이게 뭐 전쟁이 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크게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미증 시가 이제 지금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만약 미국과 러시아 아니면 뭐 나토라든지 이렇게 전면전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저점을 이탈하고 뭐 개파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겠죠. 그렇게 되고 시장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급락이 나올 가능성, 한 차례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분명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인지해 두시고요. 다만 뭐 그렇게까지 전면전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러시아에서 하고 있는 병력을 우크라이나로 이제 이동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런 압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제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방에서 이제 압박 카드로 쓰고 있다라고 하면
러시아의 이제 푸틴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팔을 꺾어서 압박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벼랑끝 전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주 들었던 얘기 같습니다. 그죠? 우리 북쪽에 또 살고 계신 분들이 또 자주 했던 방법이고 공산국가들이 좀 전략으로 자주 쓰는 뭐 그런 행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북한을 예로 들어본다라면 실질적으로 이 허풍을 치는 경우들이 많지 실질적으로 포탄을 한국으로 쏜다든지 전쟁을 일으킨 적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국지전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전면전으로 돌입하는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GSE라든지 대성에너지라든지 중앙에너비스라든지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이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식량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 지금 같은 하나의 테마군으로 속해 있는 상황인데 이런 테마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은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 단타나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알아서 짧게 접근을 하실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해서 지금 단계에서 막 무리하게 넣어놓고 이게 2배, 3배 가기를 바라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고요. 기술적으로도 사실 거래대금이 이렇게 역대급으로 터지고 신고가 부근에서 이제 윗꼬리에 장대 양봉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긴 윗꼬리가 나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전략을 짜가는 데 있어서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 부장님의 의견까지 속보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장님과 함께 오늘 움직였던 섹터에 대해서도 이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속보를 다룬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움직였던 섹터 군들도 관련된 이슈들과 더불어서 움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우리 부장님, 오늘 움직인 섹터 어디부터 좀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오늘 당연히 전쟁 관련 종목들이 거의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다른 이슈들도 간간히 보이고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좀 상승 흐름 보였던 그런 종목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의 돈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거래를 활발히 했나라는 부분들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지금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빼놓고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쟁 우려감 때문에 움직인 종목들 보면 이 에너지 관련주들, 가스 관련주들이 일단 다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유럽의 이제 식량 보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유럽의 이제 식량 곡창지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식량난 관련된 이슈들 나오면서 미래생명 자원이라든지 사료주들, 비료주들이 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로 들자면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시길 텐데 이 코로나19라는 테마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을 했을 때 보면 이 큰 카테고리에서는 코로나19 하나 우한 폐렴이었죠. 처음에는 이 코로나19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가지치기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마스크 관련주들이 처음에는 이제 한번 급등을 하고요. 마스크가 급등하고 그 다음에는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고 그 다음에는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의료 장비, 산소호흡기라든지 그다음 음압병실, 원격 진료 굉장히 크게 다양하게 지금 파생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테마들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테마들이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분산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이라는 이 이슈 역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고 굉장히 큰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문제가 되냐라는 부분에서 유럽의 가스 공급이 끊겼다라는 부분 때문에 가스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 식량 곡창지대인데 식량이 앞으로 모자라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그죠? 그래서 식량난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그 비철금속, 우크라이나에 있는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뭐 이구 산업이라든지 구리 관련주 뭐 실적 때문에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이제 이슈가 됐을 때는 이제 요게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뭐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움직였죠. 그래서 결국 이 큰 카테고리는 전쟁이라는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파생되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그다음에 식량, 그다음에 원자재 이런 식으로 이제 파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좀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좀 보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러시아의 가스관 연결해놓고 유럽들은 거기서 이제 수입을 좀 해서 쓰는 그런 상황인데 요게 이제 이런 전쟁 이슈가 있게 되니까 에너지라는 부분은 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노스트림 2라고 해가지고 그 독일로 연결되는 그 가스관을 갖다가 미국에서 뭐 제재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신 우리 셰일가스 에너지 부분들을 유럽으로 충분히 공급을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가스관을 뭐 바다로 연결을 해가지고 유럽까지 이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선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LNG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도 뭐 만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품질이 메이드 인 차이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LNG선을 생산하는 부분들 오늘 뭐 수주 이야기도 삼성중공업에서 나왔었고 했는데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수주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고 해운 경기 좋기 때문에 조선 경기 계속 좋아진다라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장 영향 때문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조선주들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졌고 뭐 유럽에서는 당연히 이게 이제 이 전쟁이 안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뭐 에너지 계속 러시아에서 사들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진 않겠죠. 유럽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짱구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지금 이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를 수입하는 부분에 대한 채널을 다변화할 거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LNG선의 발주는 좀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그렇다면 결국 이 전쟁 이슈로 인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이슈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조선주로도 이렇게 파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우리도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를 갖다가 무기화해서 수출에 제약을 걸고 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히토류를 수출을 갖다가 이제 뭐 제한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이 자원을 갖다가 무기화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 국가들마다 이 한 군데가 아닌 뭐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채널을 다변화하고 있는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불거질 가능성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조선주들이 급등을 하고 철강주들이 이제 장중에 급등을 하길래 그래 배를 많이 만들면 철판도 많이 필요할 거고 원자재 가격 상승했기 때문에 철강 관련주들도 분명히 수혜를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철강 관련주들도 전쟁 관련주로 엮여서 다 올라가는구나라고 했었는데, 뭐 보니까 정부에서 총리가 뭐 남북로 가스관 사업 지속 추진한다라는 뭐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테마들이 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조금 뭐 전쟁과는 함께 놓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다라는 뭐 그런 얘기처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도 북한과 러시아에서부터 북한을 통해서 가스를 받는다라는 이 부분이 과연 이게 좀 지속 가능한 그런 테마로 이어질 수 있는 재료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과는 다르게 이 뭐 남북러 가스관에 대한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또 공략을 해봐야 되겠지만, 글쎄요, 이게 뭐 지속성 있는 이슈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떤 정권이라도 지금 뭐 보면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제 그 초기에 북한과의 이제 관계 개선 잘 이루어지고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러시아 방문하면서 이제 이 남북러 가스관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됐었고, 그때 당시에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 뭐 방문하고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뭔가 그 정상들 간에 오고 가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테마로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 없이 그냥 정부 관계자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워낙에 재료가 없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한 차례 움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테마적인 관점으로는 사실 남북러 가스관 관련 종목들을 좀 지속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실적적인 부분이 이 원자재 가격 급등과 함께 좀 상승한 부분들 있고요. 그리고 보면 오늘 그 이야기 나온 것들 중에 하나가 3월 1일부터 지금 그러니까 이 철판이라는 상품 동국 제강이라든지 뭐 포스코라든지 뭐 대부분 이 상품들을 톤당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좀 인상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자연스럽게 증가를 하게 되겠죠. 실질적인 부분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발판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이슈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주가를 지속적으로 치고 올릴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아닐 수 있겠지만, 분명히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실적은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런 이슈 몰이가 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한 번씩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주가적인 흐름도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시장이 좀 괜찮아졌을 때, 실적 장세가 왔을 때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섹터가 조선과 그리고 철강 섹터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두시고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오늘 이슈다 보니까 이제 전쟁 관련돼서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전쟁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계속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대다수의 종목들이 좀 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섹터는 결국 리오프닝 관련, 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정이 나올 때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 내에서 여러분들 좀 선별해서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유튜브 영상에서도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AK홀딩스, 제주항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것들 좀 눈여겨보신다면 아직도 리오프닝 관련주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내릴 때 모아놓고 기다리면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쟁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시거나 걱정을 하실 필요 없이, 또 그런 부분에 따른 이후에 이런 악재가 해소됐을 때 또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부장님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장을 움직였던 섹터, 에너지 관련주부터 조선주까지 쭉 설명을 해주시면서 너무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노란톡 열려 있으니까 저희 이 부장, 테마 부장님이신 우리 이 부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이 부장님 혹은 부장님하고 불러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오늘 장 속에서도 리오프닝 관련주들 강세를 띠곤 했었죠. 관련해서도 리오프닝 관련주들 천천히 보아도 괜찮겠다는 멘트까지 함께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또 꼽아주신 탑픽주가 있다고 해서 좀 그 종목에 대해서 여쭈어 볼까 합니다. 이 부장님, 탑픽주로 꼽아주신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탑픽주는 사실 뭐 이렇게 전쟁 관련된 이야기를 1시간 동안 거의 했으니까 전쟁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들지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뭐 실적이 좋은 이런 철강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재료의 지속성에 대한 부분이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쟁 관련된 이슈들을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포트 편입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조정이 나오고 만약에 이제 뭐 지금 제가 오늘 이 관련주들 중에서 하이스틸이 가장 시세 좀 괜찮게 나왔고 거래 대금도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보면 저항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저항들을 뚫어내는 흐름들이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눈여겨 노려봐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은 리오프닝 관련주를 일단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AK홀딩스 같은 거 여러분들 좀 편하게 가져가시면 되는데 항상 그렇지만 저는 좀 빠르게 움직이거나 급등하는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비슷한 종목을 준비했는데 이름은 종목명은 TJ 미디어라는 회사예요. 들어보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동안 이게 이제 대선 테마로 엮여서 주가 움직였었는데 파평윤 씨 관련됐다 뭐 이래가지고 움직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파평윤 씨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밀려 내려왔다가 움직이고 있는데 TJ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래 반주기 사업을 영위를 합니다. 이게 이제 노래 반주기라고 하니까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노래방 기계를 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노래방 프랜차이저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팬데믹이 엔데믹이라고 하죠. 끝나게 될 경우에 결국 노래방에서 그동안 노래를 못 불렀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가가 한번 나왔고요. 주가가 이후에 빠지지 않고 지금 상승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적적인 부분이 작년에 이제 적자였고 올해 턴어라운드를 좀 했어요. 그래서 만약 뭐 상반기 좀 지나서 하반기 좀 접어들어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실질적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TJ 미디어 같은 경우는 좀 수혜를 좀 크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가적인 흐름 측면에서도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상한가가 나오고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생각해봤고 조금 긴 관점에서 이거는 뭐 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율주행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우리가 차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시간은 이제 휴식 시간이 되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좀 책을 읽든지 영화를 보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이런 여가 생활로 좀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했을 때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두시고요. 좀 먼 미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월봉상 강한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7,500원이라는 이 가격대가
박스권으로 치자면 뭐 굉장히 강한 저항이 있고요. 여기 사실 2005년에 매수해서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만 기술적으로 저항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기적인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고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지금 추세적인 저항 라인이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시세가 나오다가 이 저항을 돌파 못하고 밀려 내려왔는데 오늘도 일봉을 보시면 격상승 출발해서 도지 형태로 자리를 이쁘게 잡아놨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의 대금이 좀 크게 터지면서 시세가 나왔으면 만약 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물량을 이용해서 다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대로 죽어버려야 되는데 죽지 않고 여전히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짧게는 뭐 정고점 돌파하는 정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길게 본다라고 하면 이 저항대 돌파해내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더 만들어질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못해도 이 10,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는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리오프닝 관련주 그리고 우상향하고 있는 시장과 상관없이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공략을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손절만 여러분들이 좀 잘 잡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6,500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그냥 내려올 때 만약 조정이 나온다라면 분할로 매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내일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아직 예측이 잘 안 되는데 시가 갭이 크게 뜨지 않는다라면 그냥 분할 매수 아니면 5일선 부근 조정 나왔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일선 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역시나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서는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단기적인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이탈할 수 있는 가격이 저는 한 6,500원 이탈하게 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 가격대를 손절로 잡고 요 안에서 매수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한번 해보시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TJ 미디어를 탑픽주로 잡아봤습니다. 네, 마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또 대변하듯이 리오프닝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TJ 미디어를 탑픽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저는 당장 이 코로나19 사태가 좀 마무리가 되고 나서 가깝게는 노래방에 가서 정말 노래를 부르고 싶다라는 마음을 대변한 종목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자율주행 관련으로 얽히면 그 안에 들어가는 기술로서 TJ 미디어가 자율주행 관련주로 부각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설명과 더불어서 차트적인 설명까지 완벽하게 좀 해드렸는데요. 이 탑픽주에 대해서는 뽑으신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시고 심층적인 분석을 해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혹은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이 나는 많다 하시면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주현 혹은 부장님하고 불러주셔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또 QR코드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이 탑픽주 더불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관련돼서도 이제 이후에 저희가 상담이 진행되는 방송도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샵 0082번도 문자로도 열려 있고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열려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장님과 함께 화상회의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부장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